어머, 저게 군인이야, 시장 아줌마야? 같은 여군이라는 게 창피해서 원. 날카로운 하이힐 굽소리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제1보병사단 12연대 본청 복도를 또각또각 울렸다. 새로 부임한 연대장 박민서 대령이었다. 육사 출신의 최초의 여성 국방부 대변인실 근무 경력까지 그야말로 꽃길만 걸어온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 그녀는 칼같이 다려 입은 정복 치마에 먼지 하나 없는 구두, 그리고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틀어 올린 머리까지 걸어다니는 교범 그 자체였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은은하지만 날카로운 고급 향수 냄새가 퍼졌다. 연대장님 작전과장입니다. 부연대장의 안내를 받으며 상황실로 들어선 박민서의 눈썹이 확 구겨졌다. 상황실 구석자리. 헐렁하게 늘어난 야전 상의를 걸치고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묶은 한 여자가 종이컵을 입에 문 채 하품을 하고 있었다. 한수진 소령이었다. 박민서가 들고 있던 고급 가죽 장갑으로 콧날을 톡톡 두드렸다. 저 사람이 작전과장이라고.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아, 네. 맞습니다. 한수진 소령입니다. 전방 야전 경험이 풍부한. 됐고. 박민서는 부연대장의 말을 자르고 한수진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마치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한 눈빛으로 한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내렸다. 이봐요, 소령. 한수진이 그제야 인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졸린 눈과 날카로운 눈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아, 전진. 오셨습니까? 한수진이 엉거주춤 일어났다. 박민서는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관등 성명 똑바로 안 돼요? 그리고 그 꼴은 뭐죠? 머리 상태가 그게 뭡니까? 여군 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있네. 상황실의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박민서는 주변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쏘아붙였다. 내가 오기 전에 기록을 좀 봤는데 3사 출신의 야전만 돌았더군요. 알만하네요. 솔직히 말해봐요. 능력 안 돼서 진급 포기하고 여기서 시간 때우는 거죠? 같은 여군에게 듣는 모욕이라 더 치욕적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한수진은 덤덤하게 종이컵에 남은 커피를 마셨다.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선? 그 꼴을 하고 최선이라고요? 내 눈엔 그냥 세금 축내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박민서는 책상 위에 놓인 한수진의 낡은 군용 수첩을 장갑 낀 손가락으로 툭 밀어냈다. 치워요. 냄새나니까. 그리고 커피 다시 타와요. 이번엔 제대로 된 자네. 안 들려요? 내가 내 시어머니라도 된 것 같아서 기분 나쁜가? 꼬우면 육사 나오든가 아니면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든가. 어디서 아줌마 티를 내고 있어. 박민서에게 한수진은 실패한 여군의 표본이었다. 자신처럼 우아하고 완벽하지 못한 땀 냄새나 풍기는 무식한 부류. 한수진은 말없이 빈 종이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취향에 맞는 잔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녀가 탕비실로 향하자 박민서는 들으라는 듯이 중얼거렸다. 즉, 절에서 여자는 군대에 안 된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급이 달라, 급이. 다음 날 연대 전술토의 시간. 박민서는 자신이 준비한 화려한 작전 계획을 브리핑하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다. 이번 훈련은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전차 대대를 선봉으로 적 중심을 타격하고. 연대장님. 이에 있습니다. 한수진이 손을 들었다. 박민서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또 당신이야? 말해봐요. 짧게. 해당 지역은 해빙기라 전차 기동이 불가능합니다. 우회해야 합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하지만 박민서에게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토를 다는 감히 수준 떨어지는 부하의 반항으로 느껴졌다. 한소령. 당신 겁먹었어?
박민서가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이래서 내가 야전 출신을 안 믿는 거야. 맨날 안 된다는 핑계만 대지. 그러니까 당신이 만년소령인 거야. 머리가 나쁘면 용기라도 있어야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순 없습니다. 사지? 지금 나 가르쳐요? 내가 누군지 몰라. 감히 3사 출신 주제에. 박민서가 발끈하며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자격지심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당신 이번 훈련에서 빠져. 밥차나 따라다니면서 병사들 밥이나 퍼줘. 그게 당신 수준에 딱 맞겠네. 몸 쓰는 건 잘할 거 아냐. 그날 저녁 회식 자리. 박민서는 술이 들어가자 더 노골적으로 한수진을 괴롭혔다. 어이 한소령. 고기 좀 팍팍 뒤집어봐. 여자가 왜 이렇게 굼떠? 집에서 살림 안 해봤어? 시대착오적인 발언이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말리지 못했다. 자, 여기 한 잔 따라봐. 센스 있게. 박민서가 빈잔을 내밀었다. 한수진이 무표정하게 소주병을 들었다. 콸콸. 술이 넘쳐 박민서의 값비싼 블라우스 소매에 튀었다. 악, 너 미쳤어. 박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이 비싼 옷을. 야, 너 일부러 그랬지? 이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거렸다. 한수진은 조용히 냅킨을 건넸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 따르는 기술은 배운 적이 없어서요. 뭐?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내일부터 완전 군장 싸서 연병장 돌아. 명령이야. 박민서는 획 나가버렸다. 한수진은 자신의 잔에 남은 소주를 털어넣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술 따르는 기술 대신 딴 기술은 많이 배웠는데 말이지. 그녀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다. 훈련 당일 새벽 폭우가 쏟아졌다. 박민서는 지휘 장갑차 안에서도 구겨질세라 완벽하게 달인 전투복을 입고 짜증을 내고 있었다.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내 작전 다 망치겠네. 야, 선두중대. 왜 안 움직여? 빨리 진흙탕 뚫고 가라고 해. 그녀의 무리한 독촉에 결국 선두 전차가 뻘밭에 처박혔고 도로가 마비되었다. 12연대는 꼼짝없이 숲길에 고립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무선망까지 먹통이 되었다. 통신관, 아직도 안 돼? 내가 이래서 무능한 것들은 안 쓴다고 했잖아. 박민서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를 지르던 그때였다. 탕 마이너스. 빗소리를 찢는 날카로운 총성. 그리고 텐트 밖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저기다. 실탄이다. 박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훈련이 아니었다. 진짜 상황이었다. 검은 우의를 입은 무장 공비들이 지휘소 텐트를 덮쳤다. 그들은 훈련받지 못한 참모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텐트 안으로 난입했다. 꼼짝 마라. 움직이면 쏜다. 피비린내 나는 살기. 박민서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과 머리는 빗물과 공포로 엉망이 되었다. 살려주세요. 저는 공비 중 우두머리가 비릿하게 웃으며 박민서에게 총구를 겨눴다. 남조선 나나의 계집 장교가 대장이었네. 운이 좋구만.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서걱. 텐트 뒤쪽 천막이 소리 없이 찢겨나갔다. 그리고 누군가 그림자처럼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진흙투성이가 된 야상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한수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 봤던 그 졸린 눈이 아니었다. 수십 번의 사선을 넘나든 살아있는 병기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우두머리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손목을 내리쳐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번개 같은 동작으로 품에서 대검을 뽑아들었다. 크악!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한수진은 피가 튀는 아수라장 속에서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박민서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스쳤다. 연대장님, 옷이 많이 더러워지셨네요. 제가 좀 센스 있게 정리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후두둑. 천막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듯 했다. 하지만 텐트 안의 공기는 이미 피비린내로 진득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박민서 대령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던 거구의 괴한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손목은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 섞인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듯 끄끄거리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그 앞에 한수진 소령이 서 있었다. 어제 회식 자리에서 소주병을 따며 비굴하게 웃던 그 아줌마가 아니었다. 빗물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 그것은 인간의 것이라기보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인 맹수의 안광에 가까웠다. 네. 내년은 뭐냐? 뒤늦게 정신을 차린 나머지 2명의 공비가 총구를 돌렸다. 좁은 CP 지휘소 텐트 안. 거리는 불과 3m.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총을 든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하지만 한수진은 그 정상적인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움직였다. 팍! 그녀의 손에 들린 야전삽이 허공을 가르고 날아갔다. 회전하며 날아간 삼날은 왼쪽 공비의 미간이 아니라 그가 쥐고 있던 소총의 총열 덮개를 정확히 강타했다. 공비가 충격으로 총을 놓치는 찰나 한수진의 몸이 바닥을 스치듯 낮게 깔려 들어갔다. 진흙탕 위를 미끄러지는 뱀 같은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오른쪽 공비의 오금 무릎 뒤쪽을 군홧발로 걷어찼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사내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한수진은 그 반동을 이용해 일어나며 사내의 목덜미를 팔꿈치로 찍어내렸다. 단 한 번의 타격.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기절해버렸다. 박민서는 입을 틀어막았다. 영화에서나 보던 액션이 아니었다. 화려한 발차기도 멋진 구호도 없었다. 그저 뼈를 부러뜨리고 관절을 꺾고 급소를 가격하는 철저하게 살상에 최적화된 기술들이었다. 너무나 간결해서 더 공포스러웠다. 에이. 갓나 새끼가. 야전삽에 맞아 총을 놓쳤던 왼쪽 공비가 품에서 대검을 꺼내 들고 달려들었다. 악에 바친 고함과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한수진의 복부를 노리고 쇄도했다. 박민서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죽어라. 휙. 그러나 살이 찢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누군가가 바닥에 처박히는 소리가 났다. 박민서가 조심스레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경악했다. 한수진은 공비가 휘두른 칼을 맨손으로, 아니 정확히는 손목을 낚아채 칼날의 궤적을 비틀어버린 상태였다. 공비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수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잡은 손목을 바깥쪽으로 비틀어 꺾었다. 아!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한수진은 그대로 공비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려 텐트를 지지하고 있던 철제 기둥에 머리를 박아버렸다. 캉! 금속음과 함께 사내의 몸이 축 늘어졌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무장 공비 셋이 바닥에 널브러졌다. 텐트 안은 다시 빗소리로 가득 찼다. 한수진은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손에 묻은 빗물과 피를 바지에 쓱쓱 문질러 닦았다. 그리고는 구석에 처박혀 있는 박민서에게 다가왔다. 연대장님. 오지마. 박민서는 뒷걸음질 쳤다. 지금 그녀의 눈에는 북한군보다 피칠갑을 한 한수진이 더 공포스러운 존재로 보였다. 그녀의 완벽했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한수진은 잠시 멈칫하더니 피식 헛웃음을 지었다. 아군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K 소총 하나를 집어들고 능숙하게 놀이쇠를 확인했다. 그리고 박민서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십시오. 여기 계속 있으면 죽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일이야? 훈련 아니었어? 왜 진짜 총을 쏘는데? 헌병대. 헌병대에 신고해야 해. 박민서는 횡설수설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찾았지만 빗물에 젖은 터치스크린은 먹통이었다. 훈련 상황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적 특수작전군 일명 폭풍군단 놈들인 것 같습니다. 폭풍군단? 걔들이 왜 여기 있어? 날씨를 틈타 침투한 거겠죠. 우리 통신망이 먹통인 것도 놈들이 재밍 전파 방해를 걸어서일 겁니다. 지금 이 텐트는 고립됐습니다. 한수진은 냉정하게 상황을 브리핑했다. 어제까지 무식한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럼 어떡해? 네. 내가 지휘관인데. 지휘관이요? 한수진이 박민서를 빤히 쳐다보았다. 박민서는 그 시선을 피했다. 쪽팔림과 공포가 뒤섞여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휘관은커녕 오줌을 지린 채 바닥을 기어다니던 자신의 꼴을 들킨 것이다. 지휘는 살아서 하는 겁니다. 일단 이동해야 합니다. 한수진은 박민서의 어깨를 잡아 텐트 입구로 끌고 갔다. 어디로 가려고? 밖은 위험하잖아. 여기가 더 위험합니다. 놈들이 1호차를 노리고 들어왔다는 건 후속 타격조가 더 있다는 뜻입니다. 5분 안에 여기에 박격 포탄이 떨어지거나 수류탄이 날아들 겁니다. 한수진의 말은 예언이 아니라 확신에 차 있었다. 박민서는 반박할 힘도 없이 그녀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텐트 밖은 아비규환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곳곳에서 총성이 울렸다. 아군 병사들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지휘 체계가 무너진 군대는 오합지졸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오십시오. 놓치면 두고 갑니다. 한수진은 박민서의 손목을 잡고 숲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잠깐, 내 구두 벗겨졌어. 진흙탕에 박민서의 하이힐 한쪽이 박혀버렸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소리쳤다. 신발 주워야 해. 이거 명품이란 말이야. 한수진이 멈춰섰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대령님. 빨리 신발 좀 꺼내줘. 한수진은 성큼성큼 다가와 박민서의 멱살을 잡았다. 그리고 그대로 들어올려 근처 나무 기둥으로 밀어붙였다. 쾅.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한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박민서의 귓가에 명확하게 박혔다. 당신 목숨값이 그깟 구두 한 짝보다 못합니까? 정신 안 차립니까? 너 지금 하극상. 하극상? 그래요, 영창 보내십시오. 근데 그건 살아서 나가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 명령 안 따르면 적군 총에 죽기 전에 제 손에 기절해서 질질 끌려가게 될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박민서는 숨이 턱 막혔다. 한수진의 눈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지금 계급장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법칙 아래서 박민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민서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신발 다 벗으십시오. 뭐? 하이힐 신고 산을 어떻게 탑니까? 맨발이 낫습니다. 박민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은 구두 한 짝마저 벗어 던졌다. 스타킹 신은 발이 차가운 진흙에 닿자 소름이 끼쳤다. 평생 밟아본 적 없는 더러운 감촉. 그녀의 자존심이 바닥에 지시겨지는 느낌이었다. 자세 낮추고 제 발자국만 밟고 따라오십시오. 소리내면 죽습니다.
한수진은 다시 앞장섰다. 박민서는 덜덜 떨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숲은 어둡고 축축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리고 가시덤불이 스타킹을 찢었다. 평소라면 이딴 곳엔 절대 못 들어간다며 비명을 질렀겠지만 지금은 그럴 힘도 없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한수진이 갑자기 손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박민서의 머리를 거칠게 눌러 수풀 속에 처박았다. 쉿. 한수진이 검지를 입술에 댔다. 그녀의 시선은 숲 아래쪽 도로를 향해 있었다. 어둠 속에서 트럭 라이트 불빛이 지나갔다. 아군 트럭이었다. 아, 우리 차잖아. 구조 요청해야. 박민서가 반가움에 몸을 일으키려 했다. 팍. 한수진이 그녀의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막고 바닥에 짓눌렀다. 흙탕물이 박민서의 입과 코로 들어왔다. 트럭이 지나가고 난 뒤 한수진은 천천히 손을 뗐다. 미쳤습니까? 죽고 싶어 환장했습니까? 왜? 우리 부대 차잖아. 살려달라고 해야지. 운전병 얼굴 봤습니까? 뭐? 운전석에 앉아있던 놈 아군 아닙니다. 인민군 복장이었다고요. 놈들이 이미 우리 차량을 탈취했습니다. 손 흔들었으면 바로 벌집 됐을 겁니다. 박민서는 멍하니 입을 벌렸다. 빗줄기 사이로 멀어지는 트럭의 적재함에 낯선 군인들이 타고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등골이 오싹했다.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다. 엘리트라고 자부했지만 실전에서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어떡해. 우린 다 죽었어. 박민서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공포와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한수진은 한숨을 쉬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초콜릿바였다. 껍질을 까서 반을 뚝 부러뜨려 박민서에게 내밀었다. 드십시오. 에이, 이 상황에 그게 넘어가? 당 떨어지면 머리 안 돌아갑니다. 살아서 나가려면 드십시오. 명령입니다. 박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초콜릿을 받아 입에 넣었다. 흙이 씹히고 빗물이 섞인 초콜릿. 달콤함보다는 비릿함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당분이 몸에 들어가자 떨림이 조금 진정되었다. 그제야 박민서의 눈에 한수진의 모습이 제대로 들어왔다. 비에 젖어 얇은 러닝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찢어진 소매 사이로 드러난 팔뚝. 거기엔 흉측한 화상 자국과 칼에 베인 듯한 하얀 흉터들이 얽혀 있었다. 그 위로 흐릿하게 새겨진 문신 하나. 707 특임대원만 하는 문신이었다. 박민서는 눈을 의심했다. 자네. 그 팔. 한수진은 박민서의 시선을 느끼고는 무심하게 소매를 끌어내려 상처를 가렸다. 요리하다 다친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고기 굽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거짓말이었다. 뻔뻔하고도 명백한 거짓말. 박민서는 어제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다. 여군 망신이다. 능력 없어서 야전이나 돈다. 커피나 타와라.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눈앞에 있는 이 여자는 패급이 아니었다. 자신이 감히 평가할 수도 없는 진짜 백이었다. 미안. 아내. 박민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아니야. 박민서는 고개를 돌렸다. 아직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지옥 같은 숲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동아줄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저 아줌마 소령의 굵고 거친 손뿐이라는 것을. 자, 다시 이동합니다. 이번엔 좀 뛸 겁니다. 맨발 조심하십시오. 한수진이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쳤다. 번쩍이는 섬광 아래 드러난 그녀의 등은
박민서가 보아왔던 그 어떤 장군들의 등보다 더 거대하고 단단해 보였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존댓말을 쓰고 말았다. 그것은 엘리트 대령이 야전 소령에게 바치는 생애 첫 번째 진심 어린 복종이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파주의 사냐는 거대한 늪처럼 변해 있었다. 박민서 대령은 이를 악물었다. 스타킹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갔고 맨발은 날카로운 돌과 나뭇가지에 베어 피투성이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을 찌르는 고통이 뇌수를 관통하는 듯 했다. 신음이 절로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앞서가는 한수진 소령의 등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이 어둠과 빗줄기가 그녀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한수진이 갑자기 멈춰 섰다. 박민서는 그녀의 등에 코를 박을 뻔했다. 왜 그래? 한수진은 대답 대신 검지를 입술에 댔다. 그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귀를 기울였다. 박민서도 엉거주춤 따라 엎드렸다. 차가운 진흙이 배로 스며들었다. 평소라면 기겁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따위 위생을 따질 처지가 아니었다. 30방향. 50m. 셋. 한수진이 속삭였다. 뭐가? 수색조입니다. 우리 흔적을 찾고 있습니다. 박민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빗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적의 위치를 파악하다니. 우회해서 가자. 응? 피해가면 되잖아. 박민서가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한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저놈들이 가진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수진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놈들이 우리 위치를 특정하기 전에 먼저 눈을 파버려야 합니다. 미쳤어? 우린 둘이고 쟤들은 셋이야. 게다가 난 무기도 없고. 대령님은 여기 계십시오. 제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한수진은 박민서에게 자신이 들고 있던 K2 소총을 쥐어주었다. 이걸 왜 나한테? 혹시라도 놈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쏘십시오. 조정관 연발 그냥 당기면 나갑니다. 한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칠흑 같은 숲속으로 사라졌다. 박민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끌어안았다. 무겁고 차가운 쇳덩어리. 그녀는 장교로 임관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사격장에서 표적지를 향해 쏘는 것 외에 사람을 향해 총을 겨누는 상황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1분, 2분. 빗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도망쳤나? 나만 버리고 도망친 거 아니야? 불안감이 엄습하던 찰나였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들렸다. 비명이 아니었다. 마치 젖은 샌드백을 야구방망이로 힘껏 내려치는 듯한 소리. 누구냐? 당황한 북한군의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두두두두 총성이 울렸다. 박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고 웅크렸다. 눈앞에서 불꽃이 튀었다.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공포에 질려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숲이 조용해졌다. 총성도 고함도 뚝 끊겼다. 오직 빗소리뿐이었다. 박민서는 숨도 쉬지 못하고 어둠을 응시했다. 누가 이긴 거지? 한소령이 죽었나? 그때 수풀이 흔들리며 누군가 걸어왔다. 박민서는 반사적으로 총구를 들이댔다. 오지 마. 쏜다. 조정관 안전입니다. 당겨도 안 나갑니다. 익숙한 목소리. 한수진이었다. 그녀는 한 손의 적에게서 노획한 무전기와 단축형 소총을 들고 있었다. 다른 한 손으로는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내려오십시오. 상황 종료됐습니다. 박민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한수진의 군복은 아까보다 더 짙은 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것이 빗물인지 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 죽인 거야? 혼자서? 죽이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한수진은 덤덤하게 대답하며 박민서에게 다가왔다.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난 괜찮아. 근데 너 피. 박민서가 한수진의 옆구리를 가리켰다. 찢어진 전투복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총알이 스친 것 같았다. 살짝 스친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한수진은 대수롭지 않게 상처 부위를 꾹 눌렀다. 그리고는 박민서의 발을 내려다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맨발. 일단 좀 쉬어야겠습니다. 대령님 발이 엉망입니다. 이대로는 기동 못합니다. 한수진은 박민서를 부축해 근처 바위 밑 비를 피할 수 있는 좁은 공간으로 데려갔다. 앉으십시오. 한수진은 주머니에서 압박 붕대와 소독약을 꺼냈다. 구급낭도 없이 주머니에 이런 것들을 챙겨 다니는 게 신기했다. 아, 따가워. 소독약을 들이부을 때 박민서가 비명을 질렀다. 한수진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붕대를 감았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묘하게 능숙하고 안정감이 있었다. 죄송합니다. 마취제 같은 건 없어서. 박민서는 자신의 발을 치료해주는 한수진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커피 심부름이나 시키며 아줌마라고 모욕했던 여자. 그런 여자가 지금 자신의 찢어진 발을 치료하고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얼굴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었다. 왜? 박민서가 쥐어짜듯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난 자네를 모욕했는데 그냥 버리고 가도 됐잖아. 한수진은 붕대 매듭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버리고 가면 연대장님은 100% 죽습니다. 포로로 잡히면 더 끔찍한 꼴을 당할 거고요. 그니까 왜 나 같은 걸 살리냐고. 난 무능하고 재수 없는 상관인데. 한수진이 피식 웃었다. 비에 젖은 얼굴에 핀 그 미소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맑아 보였다. 군인이 국민을 지키고 부하가 상관을 지키는데 이유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한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빚지는 겁니다. 연대장님이 커피값 주신 거 이렇게라도 갚아야죠. 박민서는 말문이 막혔다. 그 커피값이라는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자신이 줬던 모욕을 그녀는 목숨값으로 갚고 있었다. 자, 이제 이동해야 합니다. 무전기를 얻었으니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업히십시오. 뭐? 업히라니? 발 상태를 보십시오. 걸으면 덧납니다. 속도도 안 나고요. 제 등에 업히십시오. 말도 안 돼. 자네도 다쳤잖아. 내가 어떻게? 명령입니다. 아니, 부탁입니다. 제발 말 좀 들으십시오. 한수진이 등을 내밀었다. 박민서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그녀의 등에 업혔다. 단단했다. 그리고 따뜻했다. 자신보다 체구도 작아 보이는 여자의 등에서 느껴지는 근육의 단단함. 박민서는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무겁지 않아? 쌀 한 가마니보단 가볍습니다. 꽉 잡으십시오. 한수진은 박민서를 업고 다시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박민서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땀 냄새와 피 냄새, 그리고 화약 냄새가 섞인 냄새. 어제는 역겨운 쉰내라고 생각했던 그 냄새가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향기처럼 느껴졌다. 새벽 3시. 비는 잦아들었지만 안개는 더 짙어졌다. 한수진은 박민서를 업은 채 산 중턱의 폐초소에 도착했다. 시야가 확보되고 전파 수신이 잘 될 만한 곳이었다. 그녀는 박민서를 구석에 내려놓고 노획한 무전기에 주파수를 맞췄다.
치직, 치지직. 여기는 올빼미 셋. 사령부 나와라. 반복한다. 여기는 올빼미 셋. 잡음 섞인 소리만 들려왔다. 한수진은 인상을 찌푸렸다. 놈들이 생각보다 강력한 재밍 장비를 쓰는 모양이었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 들리나? 남조선 동무들. 박민서가 화들짝 놀라 한수진의 팔을 잡았다. 북한군이었다. 그들이 주파수를 도청하고 있었다. 쥐새끼처럼 잘도 도망 다니는구만. 내 부하 셋을 죽인 솜씨가 제법이야. 보통 놈들이 아니야. 느물거리는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섬뜩했다. 한수진은 무전기 송신 버튼을 눌렀다. 칭찬 고맙다. 근데 숨바꼭질은 이제 지겨운데. 니들 대장이 누구냐? 박민서는 기겁했다. 야, 왜 대답을 해? 위치 들키면 어쩌려고. 한수진은 박민서에게 조용히 하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녀는 지금 적을 도발해 정보를 캐내려는 심산이었다. 하하. 갓나 새끼가 말대꾸는. 내 이름은 알 거 없고 너희들이 곧 죽을 거란 건 확실하지. 지금 산을 포위했다. 도간에 든 쥐야. 포위? 글쎄. 내가 보기엔 니들이 갇힌 것 같은데. 뭐라고? 니들 부하들 시체는 봤나? 내가 걔들 몸에 뭘 좀 남겨뒀는데. 한수진의 말에 무전기 너머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쾅 하는 폭발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에이, 이 개새끼가 부비 트랩을 설치해. 무전기 너머로 당황한 고함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한수진은 오장에서 처치한 적들의 시체에 수류탄 안전핀을 살짝 걸어두고 왔던 것이다. 시체를 수습하려던 놈들이 당한 것이 분명했다. 한수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파주 땅이 니들 무덤이 될 거다. 기대해라. 그녀는 무전기를 꺼버렸다. 박민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너 정체가 뭐야? 아까 그건 또 언제 설치했어? 그냥 옛날 버릇입니다. 한수진은 덤덤하게 대답했지만 박민서는 소름이 돋았다. 옛날 버릇이라니. 도대체 과거에 뭘 하고 다녔길래 시체에 부비 트랩을 설치하는 게 버릇이란 말인가. 이제 놈들이 약이 바짝 올랐을 겁니다. 이곳으로 몰려올 겁니다. 그럼 도망가야지. 왜 자극을 해? 도망만 다녀선 승산이 없습니다. 놈들을 한 곳으로 유인해서 각계격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수진은 폐초소 구석에 있던 낡은 철제 캐비닛을 열었다. 먼지 쌓인 야전삽과 쇠파이프 같은 잡동사니들이 있었다. 여기가 우리 사냥터입니다. 30분 뒤 폐초소 주변으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나뭇가지 밟는 소리, 거친 숨소리. 놈들이 왔다. 최소한 한 개 분대 10명 이상은 되어 보였다. 박민서는 캐비닛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았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한수진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손에 쥔 대검의 날을 세웠다. 들어와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가장 먼저 들어온 적이 폐초소 안을 손전등으로 비췄다. 빛이 박민서가 숨은 캐비닛 쪽을 향했다. 거기 누구냐? 적이 소리치며 총구를 겨누는 순간 천장에 매달려 있던 한수진이 박쥐처럼 낙하했다. 퍽! 그녀의 무릎이 적의 어깨를 찍어 눌렀다. 동시에 그녀의 칼이 적의 목을 그었다. 비명도 없이 적이 쓰러졌다. 적이다. 아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적들이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타타타타탕. 폐초소 벽이 벌집이 되었다. 콘크리트 파편이 튀고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다. 대령님, 엎드리십시오. 한수진은 박민서를 몸으로 감싸 안으며 바닥을 굴렀다.
총알이 그녀의 등 위로 빗발쳤다. 박민서는 한수진의 품 안에서 그녀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쿵, 쿵, 쿵. 침착하고 규칙적인 박동. 젠장, 수가 너무 많아. 한수진이 이를 갈았다. 정면 승부로는 무리였다. 그때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안에 있는 놈 실력이 제법이구나. 혹시 너 비수냐? 한수진의 몸이 일순간 굳었다. 박민서는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당황? 놀라움? 아니, 그것은 분노였다. 비수? 그게 내 이름인데. 무전기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적의 대장이었다. 하하. 맞구나. 남조선 707의 전설, 코드네임 비수. 내 동생이 내년 손에 죽었지.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박민서는 귀를 의심했다. 707의 전설? 코드네임 비수? 그녀가 알고 있던 무능한 커피 심부름꾼 한수진이 북한군 특수부대장도 알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라니. 대령님. 한수진이 박민서를 바라보았다. 저놈 제가 잡아야겠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좀 있는 놈이라서요. 무슨 소리야? 넌 다쳤잖아. 나가지 마. 박민서가 한수진의 옷자락을 잡았다. 하지만 한수진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죽으면 대령님이 제 커피 타주셔야 하니까 안 죽습니다. 한수진은 시익 웃으며 주머니에서 섬광탄 하나를 꺼냈다. 마지막 남은 장비였다. 눈 감으십시오. 펑. 눈부신 섬광과 함께 굉음이 터졌다. 밖에서 적들의 비명이 들렸다. 아, 내 눈. 그 틈을 타 한수진이 튀어나갔다. 마치 성난 표범 같았다. 박민서는 캐비닛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총을 버리고 대검과 야전삽을 양손에 쥔 한수진은 혼란에 빠진 적진 한복판을 춤추듯 휘저었다. 베고 찌르고 부수고.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학살이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예술에 가까울 정도로 군더더기가 없었다. 하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적 대장이 정신을 차리고 권총을 겨눴다. 죽어라 비수. 탕. 한수진이 한 명을 베느라 미처 피하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악. 한수진이 주춤하며 무릎을 꿇었다. 적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절체절명의 순간. 야! 이 개새끼들아! 폐초소 안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함이 들렸다. 박민서였다. 그녀는 한수진이 주고 간 소총을 들고 뛰쳐나왔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 맨발의 흑투성이. 우아했던 대령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내 부하 건드리지 마. 타다당, 타당. 박민서가 눈을 질끈 감고 방아쇠를 당겼다. 조준도 엉망이었고 반동 때문에 총구가 하늘로 솟구쳤지만 그 기습적인 사격은 적들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대령님. 한수진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박민서는 덜덜 떨면서도 총구를 놓지 않았다. 나 쏘는 거 처음이야. 근데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감히 내 작전 과장을 건드려? 그것은 박민서 인생에서 가장 볼품없지만 가장 군인다운 순간이었다. 한수진은 피 흘리는 어깨를 부여잡고 일어서며 미소를 지었다. 사격 자세가 아주 엉망입니다, 연대장님. 나중에 제가 특별 과외 좀 해드려야겠습니다. 시끄러. 잔소리는 나중에 해. 두 여자의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 상사와 부하, 엘리트와 흑수저의 관계가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 그 뜨거운 전율이 비에 젖은 파주의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타다당 탕 박민서 대령이 쏘아 올린 총성은 엉망진창이었다.
조준선 정렬도 안 된 상태에서 눈을 감고 갈겨댄 탓에 총알은 적들의 머리 위 나뭇가지를 쪼개고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그 요란한 소음이 1초의 기적을 만들었다. 완벽하게 포위망을 좁혀오던 북한군 특수부대원들이 예상치 못한 저항에 움찔하며 고개를 숙인 것이다. 지금입니다. 뛰어. 한수진 소령이 소리쳤다. 그녀는 총 맞은 어깨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바닥을 박차고 일어나 박민서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으악! 박민서는 질질 끌려가다시피 하며 폐초소 뒤쪽의 비탈길로 내동댕이 쳐졌다. 구르십시오. 무조건 굴러. 한수진의 외침과 동시에 두 사람은 진흙투성이 비탈길을 굴러내려갔다. 뒤에서 적들의 집중 사격이 쏟아졌다. 퍽퍽 흙 튀기는 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렸다. 박민서는 비명을 지를 힘도 없어 두 팔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쿠당탕 한참을 구르던 두 사람은 굵은 참나무 뿌리에 걸려 멈췄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박민서는 구토가 올라왔다. 눈을 뜨자 흙범벅이 된 한수진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어깨를 부여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하, 소령 괜찮아. 박민서가 기어갔다. 한수진의 왼쪽 어깨 전투복이 붉게 젖어 있었다. 관통상은 아닌 듯 했지만 출혈이 심했다. 안 죽습니다. 그보다 대령님 총. 한수진이 턱으로 박민서의 손을 가리켰다. 박민서는 그제야 자신이 아직도 소총을 꽉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탄창 확인하십시오. 다 쐈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한수진은 한숨을 삼키며 성한 오른손으로 박민서의 총을 낚아챘다. 놀이쇠를 후퇴 고정하고 약실을 확인했다. 2발 남았습니다. 아까 그 난사를 하고도 용케 남겼군요. 한수진은 능숙하게 자신의 탄띠에서 새 탄창을 꺼내 갈아 끼워 주었다. 잘 들으십시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저 위쪽 능선은 놈들이 장악했습니다. 우린 이 바위 틈을 끼고 농성해야 합니다. 노농성이라니 우린 둘뿐이잖아. 놈들은 10명도 넘어. 그러니까 버텨야죠. 제가 놈들을 유인해서 하나씩 처리할 겁니다. 대령님은 제 등을 지켜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난 못해. 아까도 눈 감고 쏘다가. 박민서가 울먹이자 한수진이 그녀의 뺨을 진흙 묻은 손으로 감쌌다. 차갑지만 단단한 손길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저 구해주셨잖습니까? 대령님 사격 아니었으면 저 벌집 됐습니다. 한수진의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저를 믿는 게 아니라 대령님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당신 대한민국 육군 대령입니다. 가라로 단 계급장 아니지 않습니까? 박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가라로 단 계급장. 평생 엘리트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지만 실전 앞에서는 종이 조각 같았던 자신의 자존심. 하지만 눈앞에 이 부하가 그것을 다시 세워주고 있었다. 그래. 나 대령이야. 박민서라고. 박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소총 손잡이를 고쳐 잡았다. 좋습니다. 그 눈빛입니다. 한수진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때 위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남조선 나나이들 어디 숨었나 나와라. 고통 없이 보내주마. 적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한수진은 대검을 역수로 쥐었다. 대령님은 정면만 보십시오. 측면은 제가 맞습니다. 놈들이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쏘십시오.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한수진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박민서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총구를 전방으로 겨눴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안개는 더 짙어져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바스락 오른쪽 수풀이 흔들렸다. 바람인가 짐승인가 아니면 적군인가.
박민서의 검지가 방아쇠에 걸렸다. 숨이 턱턱 막혔다. 수풀을 헤치고 검은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다. 북한군이었다. 놈과 박민서의 눈이 마주쳤다. 여기. 놈이 소리치려는 순간 박민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탕탕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북한군의 가슴팍에서 붉은 꽃이 피어올랐다. 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민서를 바라보다가 털썩 쓰러졌다. 박민서는 자신이 쏜 총에 사람이 죽는 것을 처음 목격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감상을 느낄 새도 없었다. 이쪽이다 쏴라. 총소리를 듣고 적들이 몰려들었다. 박민서는 바위 뒤로 몸을 숨겼다. 타타타탁 바위 위로 총알이 빗발쳤다. 한소령 한수진 어디 있어? 박민서가 비명을 지르듯 불렀다. 그때였다. 적들의 등 뒤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악 뭐야 뒤다. 한수진이었다. 박민서가 시선을 끈 사이 그녀가 우회해서 적들의 후미를 친 것이다. 어둠 속에서 칼날이 번뜩일 때마다 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졌다. 그녀는 부상당한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날렵했다. 하지만 적 대장의 실력도 만만치 않았다. 비수 찾았다. 적 대장이 한수진의 움직임을 읽고 권총을 발사했다. 탕 한수진이 급히 몸을 비틀었지만 허벅지를 스쳤다. 그녀가 휘청거리며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젠장. 한수진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어깨에 이어 다리까지. 과다출혈로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한소령. 박민서가 낮은 포복으로 기어와 한수진의 곁에 붙었다. 한수진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일 정도였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상태가 왜 이래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박민서가 울먹이며 자신의 군복 소매를 찢으려 했다. 지혈이라도 해야 했다. 하지만 질긴 전투복은 쉽게 찢어지지 않았다. 대령님 진정하십시오. 아직 안 죽었습니다. 한수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민서의 손을 잡았다. 놈들, 5 남았습니다. 대장은, 저놈은 제가 맡아야 합니다. 나머지는, 말하지 마 힘 빠지잖아. 들으십시오. 제 주머니에 스마트폰 있습니다. 방수팩에. 박민서는 급히 한수진의 주머니를 뒤져 스마트폰을 꺼냈다. 다행히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안테나는 여전히 서비스 불가였다. 안 터져 먹통이야. 압니다. 하지만 GPS는 잡힙니다. 놈들이 재밍을 걸어도 위성 신호는 못 막습니다. 한수진이 피 묻은 손가락으로 지도 앱을 켰다. 현재 위치 좌표가 떴다. 이 좌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저기 한수진이 가리킨 곳은 산 정상 부근의 송전탑이었다. 적이라면 무전이 터질 겁니다. 제가 놈들을 유인하는 동안 대령님은 저기로 뛰십시오. 미친 소리 하지 마. 너 혼자 두고 가라고. 차라리 같이 죽어. 박민서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같이 죽으면 개죽음입니다. 살아서 지원군을 불러와야 복수를 하죠. 제발 명령 좀 내리지 마십시오. 현장 지휘관은 접니다. 한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마저 고통스러워 보였다. 박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여기서 둘 다 죽으면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 약속해. 살아있겠다고. 내가 헬기 몰고 올 때까지. 무조건 살아있어. 약속. 합니다. 커피가. 받아야죠. 박민서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났다. 그리고 한수진의 손에 자신의 소총을 쥐어주었다. 이거 가져가.
난 뛸 거니까 가벼운 게 나아. 한수진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박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송전탑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야, 이 쥐새끼들아, 나 여기 있다. 박민서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뛰었다. 일부러 소음을 내며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것이었다. 저기다, 여자가 도망간다. 쫓아라. 놓치면 안 된다. 적군 2명이 박민서를 쫓아 방향을 돌렸다. 남은 적은 셋. 그리고 대장. 한수진은 나무에 등을 기대고 앉아 소총을 들어 올렸다. 시야가 흔들렸지만 호흡을 멈추자 세상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다. 탕탕 정확한 점사. 박민서를 쫓아가려던 적 2명의 등이 터져나갔다. 어딜 가? 니들 상대는 나야. 한수진이 나직하게 은조렸다. 적 대장이 멈춰섰다. 그는 부하들의 시체를 힐끗 보고는 한수진이 숨어있는 나무 쪽을 향해 섬뜩하게 웃었다. 역시 비수야. 다 죽어가는 마당에도 이빨은 살아있구만. 좋아, 내년 목을 따서 내 동생 제사상에 올려주마. 한편 박민서는 폐가 터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송전탑 아래에 도착했다. 가시던 불에 긁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켰다. 치직, 치지직. 여기는 12연대장 박민서 대령이다. 아무나 받아라, 제발 아무나. 그녀는 울부짖었다. 송전탑에 고압 전류 흐르는 소리가 웅웅거렸다. 치직, 라. 여기는 사단. 상황실. 들렸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아군의 목소리. 나 박민서다. 현재 위치 좌표 부른다. 38도 5분. 박민서는 한수진이 알려준 좌표를 불러주었다. 연대장님 무사하십니까? 현재 가용 병력 전원 투입했습니다. 위치 확인했습니다. 병력 필요 없어. 포병 사격 지원에 당장. 예, 포병 사격 말씀입니까? 하지만 아군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가 책임진다. 내 머리 위로 쏴. 다 죽여버려. 놈들을 싹 다 날려버리라고. 박민서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책상머리 장교가 아니었다. 부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 포격을 요청하는 진짜 지휘관이었다. 좌표 수정한다. 내 위치에서 북쪽 200m 유효 반경 50m 고폭탄으로 날려. 지금 당장. 그곳은 한수진과 적들이 대치하고 있는 곳이었다. 한수진도 휘말릴 수 있는 위험한 도박. 하지만 이대로 두면 그녀는 어차피 죽는다. 적들을 혼란에 빠뜨릴 충격 요법이 필요했다. 알겠습니다. 효력사 준비 쏘겠습니다. 박민서는 무전기를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수진아, 제발 피해라. 화과광 천지가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산 중턱이 불길에 휩싸였다. 105 견인포의 포탄이 정확히 적진 한가운데 떨어졌다. 흙기둥이 치솟고 파편이 비오듯 쏟아졌다. 한수진은 포격 소리가 들리는 순간 본능적으로 바닥에 웅덩이를 파고 몸을 말았다. 귀가 먹먹하고 코와 입으로 흙이 쏟아져 들어왔다. 충격파가 온몸을 강타했다. 포격이 멈추고 자욱한 먼지가 깔렸다. 적군 2명은 포탄 파편에 맞아 처참한 몰골로 나뒹굴고 있었다. 하지만 끈질긴 놈이 하나 있었다. 먼지 구름 속에서 적 대장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 역시 파편에 맞아 한쪽 팔이 너덜거리고 얼굴 반쪽이 피범벅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에이, 독한 년. 자기 머리 위로 포를 불러. 한수진도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소총은 포격 충격으로 망가져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무기, 대검을 뽑아들었다. 말했잖아. 니들 무덤이라고. 죽여버리겠어. 적 대장이 왼손에 쥔 단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한수진은 피할 힘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기술이 그리고 악이 남아 있었다.
챙칼과 칼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힘싸움에서는 한수진이 밀렸다. 적 대장이 체중을 실어 한수진을 밀어붙였다. 두 사람은 진흙탕 속에 엉켜 뒹굴었다. 죽으라고. 적 대장이 한수진의 목을 조르며 칼끝을 그녀의 심장으로 가져갔다. 한수진은 두 손으로 그의 팔을 막았지만 힘이 점점 빠져나갔다. 칼끝이 전투복을 뚫고 피부를 찌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인가.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다. 박민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살아있겠다고 약속해. 그 촌스러운 대령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그때였다. 이 계자씨가 떨어져. 어디선가 날아온 짱돌이 적 대장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적 대장이 충격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한수진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젖먹던 힘을 다해 무릎을 들어 올려 적의 급소를 가격했다. 크억. 놈의 몸이 웅크려지자 한수진은 몸을 뒤집어 상위 포지션을 잡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대검을 놈의 목덜미에 꽂아 넣었다. 푹 섬뜩한 소리와 함께 적대장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다 축 늘어졌다. 끝났다. 한수진은 시체 위로 쓰러졌다. 숨을 쉴 때마다 갈비뼈가 부러진 듯 아팠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수진아 한소령. 박민서가 절뚝거리며 달려왔다. 그녀는 한수진을 끌어안고 흔들었다. 눈 떠 제발 눈 좀 떠 죽으면 안 돼. 박민서의 눈물이 한수진의 얼굴에 뚝뚝 떨어졌다. 흙탕물과 피와 눈물이 뒤섞였다. 쿨럭. 대령님. 한수진이 힘겹게 눈을 떴다. 저 안 죽었다니까요. 왜 자꾸 제사를 지내십니까? 이 나쁜 년아 깜짝 놀랐잖아. 박민서는 한수진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체면이고 뭐고 없었다. 그냥 살아서 고맙고 미안하고 대견했다. 어느새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저 멀리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두두두두. 아군 구조 헬기였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박민서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잠시 후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왔다. 그들은 처참한 현장을 보고 경악했다. 북한군 특수부대원 10여 명이 전멸해 있고 그 한가운데 두 여자가 서로를 의지한 채 앉아 있었다. 괜찮으십니까가 사단 의무대입니다. 군의관이 달려와 한수진의 상태를 살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즉시 후송해야 합니다. 들것이 오고 한수진이 실려갔다. 박민서도 부축을 받으며 헬기로 향했다. 그때 사단장이 직접 헬기에서 내렸다. 그는 박민서의 몰골을 보고 혀를 찼다. 박 대령 이게 무슨 꼴인가. 연대장이 부대를 위험에 빠뜨리고 사단장이 질책하려던 순간 박민서가 그의 말을 끊었다. 사단장님. 박민서는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똑바로 섰다. 그리고 헬기에 실려가는 한수진을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 사람은 영웅입니다. 제 부하가 아니었으면 저도 우리 부대도 오늘 다 죽었습니다. 저 사람에 대한 예우 털끝 하나라도 소홀히 하시면 제가 옷 벗겠습니다. 사단장은 박민서의 눈빛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은 진급에 목매던 정치 군인의 눈이 아니었다. 사선을 넘고 돌아온 진짜 군인의 눈이었다. 아, 알겠네. 최우선으로 치료하게. 헬기가 이륙했다. 박민서는 들것에 누운 한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한수진 소령. 네. 연대장님. 커피는 이제 내가 탈게. 평생. 한수진이 피식 웃었다. 그럼. 설탕은 3스푼 부탁드립니다. 떠오르는 태양 아래 헬기는 파주의 아침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두 여자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들의 진짜 전우회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
소독약 냄새 대신 달콤한 과일 향기가 진동했다. 병실 안에는 난데없는 삭과 배 깎는 소리가 사각사각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 진짜. 이거 왜 이렇게 안 깎여? 칼이 문제야, 칼이. 박민서 대령이었다. 그녀는 세상 심각한 표정으로 사과와 씨름하고 있었다. 껍질을 깎는 건지 과육을 난도질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솜씨였다. 침대에 기대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수진 소령이 픽 웃음을 터뜨렸다. 대령님, 사과가 불쌍합니다. 그냥 껍질째 먹겠습니다. 조용히 해. 환자는 주는 대로 먹는 거야. 내가 이래 봬도 조소가 지망생이었어. 박민서가 삐뚤빼뚤하게 깎은 사과 한 조각을 포크에 찍어 한수진의 입가에 들이밀었다. 자, 아해. 안 벌려? 명령이야. 한수진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사과를 받아 먹었다. 한수진이 병원에 실려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과다출혈과 자창, 타박상으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지만 그녀의 회복력은 의료진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 일주일 동안 박민서는 연대장 업무를 부연대장에게 일임하고 퇴근하면 무조건 병원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다. 근데 대령님, 부대에 소문 다 났답니다. 연대장님이 제 간병인 노릇하신다고요. 누가 그래? 어떤 간 큰 놈이? 내가 간병이라니 이건. 그래, 전우에 대한 예우 차원이야. 그리고 너 퇴원하면 바로 복귀해야 하는데 몸보신을 시켜놔야 부려먹지. 박민서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길은 붕대 감긴 한수진의 어깨에 머물러 있었다. 죄책감과 고마움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긴 눈빛이었다. 똑똑. 병실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헌병대 수사관과 육군본부 감찰 장교가 들어왔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딱딱해졌다. 실례합니다. 한수진 소령님 조사차 나왔습니다. 감찰 장교인 중령이 거만하게 말했다. 그는 침대에 누운 한수진을 보며 서류철을 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번 교전 상황에서 적 12명을 사살하셨는데 과잉 대응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무력화된 적에게 확인 사살을 했다는 정황이. 이봐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감찰 장교의 말을 잘랐다. 박민서였다. 그녀는 사과 깎던 과도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과잉 대응? 감찰 장교가 박민서의 계급장을 보고 멈칫했지만 6본 소속이라는 자부심에 뻣뻣하게 굴었다. 아, 박민서 대령님. 저희는 절차대로 조사하는 겁니다. 교전 수칙 준수 여부를 따져야. 교전 수칙? 야, 이 멍청한 새끼야. 병실이 떠나갈 듯한 고함이었다. 감찰 장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아함의 대명사였던 박민서의 입에서 육두문자가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다. 너 현장에 있었어? 비 쏟아지고 총알 빗발치는데 교전수칙 책 펴놓고 싸우리. 저기 내 목에 칼 들이미는데 거기다 대고 손드세요 하냐고. 네, 대령님.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심해? 너네가 지금 하는 짓이 더 심해. 목숨 걸고 부대 지킨 영웅한테 와서 수고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과잉 대응? 옌병할 내 놈들 책상에서 펜 굴릴 때 이 사람은 진흙탕에서 피 흘리며 싸웠어. 박민서는 씩씩거리며 감찰 장교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내 작전과장 건드리지 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가진 모든 인맥, 권력 다 동원해서 니들 군복 벗겨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몰라? 나 국방위원장 조카 박민서야. 감찰 참모 총장한테 지금 당장 전화 넣어줘. 이것은 박민서가 가진 최악의 단점이었던 배경과 권력이 한수진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무기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속물적이고 권위적이었던 그녀의 태도가 내 사람을 지킬 때는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한 방패가 된 것이다.
감찰 장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보고서 작성을 위해. 꺼져. 당장 안 꺼져? 조사관들이 도망치듯 병실을 빠져나갔다. 병실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한수진이 멍하니 박민서를 쳐다보고 있었다. 뭘 봐? 내가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봐? 박민서가 헛기침하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했다. 대령님, 멋있으십니다. 한수진이 진심을 담아 엄지척을 했다. 박민서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시끄러. 사과나 마저 먹어. 한 달 뒤 제1보병사단 12연대 연병장. 성대한 표창 수여식이 열렸다. 한수진 소령은 화랑무 공훈장을, 박민서 대령은 지휘 통솔의 공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다. 단상 위에 선 두 사람. 한수진은 말끔한 정복 차림이었다. 훈장이 가슴에 달리자 연병장에 모인 1000여 명의 병사들이 우렁찬 함성을 질렀다. 와! 갓수진! 갓수진!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고문관 아줌마가 아니었다. 12연대의 전설 파주의 비수였다. 병사들은 그녀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행사가 끝나고 연대장실. 박민서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한수진이 들어오자 그녀가 턱짓으로 테이블을 가리켰다. 왔어? 거기 앉아.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원두커피 머신과 예쁜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뭡니까? 뭐긴. 티타임이지. 박민서가 직접 일어나 커피 머신을 작동시켰다. 향긋한 아로마 향이 방 안을 채웠다. 나 다음 달에 진급해. 6본으로 영전한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별준장 다십니까? 아니, 아직 별은 아니고 주요 보직으로 가는 거야. 가서 707이랑 특전사 예산 좀 팍팍 늘려주려고. 박민서가 간 내린 커피를 한수진 앞에 놓았다. 그리고 각설탕통을 열었다. 자, 설탕 3스푼. 맞지? 하나, 둘, 셋. 그녀는 정성스럽게 설탕을 넣고 티스푼으로 저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했다. 한수진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첫 만남, 이 방에서 믹스커피를 타오라며 모욕을 줬던 그 여자가 이제는 직접 최고급 커피에 설탕까지 타주고 있었다. 드세요, 한수진 영웅님. 감사합니다, 박민서 대령님. 한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쌉싸름했다. 저기 수진아. 네. 나가면. 너 심심해서 어떡하냐? 나만큼 너 갈구는 사람도 없을 텐데. 박민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정이 많이 든 모양이었다. 한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다. 걱정 마십시오. 6본 가시면 주말마다 커피 얻어 마시러 가겠습니다. 뭐? 여기가 어디라고 주말에 와? 오지 마. 귀찮아. 박민서는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다. 아, 그리고 이거. 한수진이 품에서 뭔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꼬깃꼬깃한 믹스커피 봉지 하나였다. 이게 뭐야? 제 전출 선물입니다. 6본 가서 힘드실 때 이거 드시면서 제 생각하십시오. 참나. 기가 막혀서. 내가 이 싸구려를 먹을 것 같아? 박민서는 투덜거렸지만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믹스커피를 집어 자신의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 넣었다. 충성. 작전과장 한수진 작전지역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한수진이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붙였다. 칼 같은 각도, 흔들림 없는 눈빛. 진짜 군인의 경례였다. 박민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마주 경례를 했다. 전진. 고생했다. 내 최고의 군인.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창밖으로 파주의 맑은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전쟁 같았던 그들의 봄은 가고 이제 따뜻하고 단단한 신뢰의 계절이 오고 있었다.